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시장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들을 볼 텐데요. 다우, 나스닥 지수는 다우가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종합과 코스닥 양 증시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다우보다는 나스닥에 가까운 표정입니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은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급등하면서, 즉 양봉을 만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도 장대 거래량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그 다음 날인 4월 4일 목요일에는 아무래도 추세가 꺾이는 표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장대 거래량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다시 거래량이 붙어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더 이상 크게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지 지표 분석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지표입니다. 그물 차트. 그물 차트로는 상승 추세가 분명합니다. 그물 차트의 전개 방식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대기 매물입니다. 최대 거래량 위에 있으므로 이 상황에서 이 차트에서는 강세입니다. 강세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 차트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 거래량을 딛고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강세입니다. 다음은 일목균형표입니다. 저기 끌어당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후행스팬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행스팬이 일단 이 일봉대를 뚫고 올라섰습니다. 긍정적이죠. 다음 기준선입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봉이, 오늘 일봉이죠. 오늘 일봉이 구름대를 딛고 올라섰기 때문에 강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아니라 스토캐스틱 슬로우. 이걸 봐야만 합니다. 상승, 과열권에 있는 상승 추세죠. 네. 그래서 추세는 강세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추세는 강세입니다. 네. 다음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살짝 중심선이 위로 살짝 꺾였죠. 그리고 하한선과 하한선 모두 상승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장기에 들어서는 확장기의 초입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기는 상승이죠. 상승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입니다. 다음은 박스 차트요. 박스 차트로도 상승 추세입니다.
다음은 DMA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색을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잘 보이겠죠? 네.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DMA는 우리는 다른 것과 함께 봐야 합니다. MFI죠? MFI 횡보 중인데요. 네. 이따가 복합 차트를 또 볼 텐데 복합 차트에서 그렇습니다. 횡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DMA와도 비슷한 게 또한 더 있습니다. TMA인데요. 예, TMA도 DMA와 비슷합니다. 그 DMA는 두 번 그 중첩에서 추출해낸 것인데 TMA는 트리플이니까 세 번 평화를 해서 만들어낸 지표입니다. 둘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세 번 평화를 했기 때문에 TMA가 조금 더 완만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좀 늦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을 DMA로 보시면 또는 TMA로 보시면 MFI와 함께 본다면 아직까지 그 추세가 강하진 않습니다. 특히 MFI 때문에 그런데요. 추세는 횡보에서 살짝 벗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상승 쪽이겠죠. 네, 다음 이번엔 피봇입니다. 디마커선을 봐야 하기도 하는데 디마커선보다는 피봇이 좀 더 정확합니다. 지금 피봇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강한 추세, 강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 가격 지표가 제일 많습니다. 분석할게. 다음은 하이켄 애쉬를 볼까요? 아니면 MF는 아까 볼린저 밴드를 본 것으로 이제 퉁치고 하이켄 애쉬를 좀 보겠습니다. 하이켄 애쉬상으로는 다음날 즉 내일 4월 4일은 상승입니다. 상승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 거래량 지표 파라볼릭 4입니다. 일단 하이켄 애쉬를 접고요. 보시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파라볼릭 4는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상승 시그널이죠. 그러면 이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ADX를 봐야 합니다. 네, ADX에서 그 형광색이 상승하고 있죠. 이거는 추세가 있다는 얘기인데 상승 추세니까 상승 추세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대부분의 차트가 다 강세장이죠. 일단 가격 지표는 지그재그로 끊겠습니다. 예, 지그재그 선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주석 엔지니어링의 지그재그도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래량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AD 라인 상승 추세죠. 네. 다음 OBV 상승이고요. VA 오실레이터 이것도 역시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는 다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세지표입니다. 추세지표 MACD를 아까 봤어야 하는데 안 본 것 같습니다. 특수 차트 해야 되니까요. 그러네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MACD는 삼선전환도 함께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삼선전환도를 안 봤습니다. 그건 특수지표인데 마지막에 볼 겁니다. 어쨌든 MACD는 상승 시그널,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모멘텀 지표 보겠습니다. CCI와 상승이죠. 윌리엄프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예, 상승이죠. 예, 세 종목, 이 종목은 현재 그 모멘텀 지표로서는 상승 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 강도 지표 신시민으로 보겠습니다. 예, 상승 중이고요. 네, 상승 중이고 다른 것들은 뭐 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리도 하나 정도 보겠습니다. 심리도는 그 상하 채널 안에서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 그 상대 강도 차트에서도 역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표입니다. 삼선전환도 상승이죠. 상승인데 아까 MACD도 상승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는 그러니까 이 삼선전환도 MACD 상으로는 강세장입니다. 역시계 곡선입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움직였죠. 이렇게 이것은 상승 전환입니다. 현재는 상승 전환 정도가 되겠습니다. PNF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텐데 뭐냐면 바로 하락 추세선입니다. 이렇게 그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상승 가격 목표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11,000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7,640원이지만 실제로는 11,000원 정도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가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현재는 이제 상승하고 있고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반등 폭은 1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합니다. 다음은 스윙 차트와 가계 차트, 랭코 차트인데 한꺼번에 랭코를 보겠습니다. 랭코 역시 하락 추세인데요. 아직까지 하락 채널에서 채널이 아니라 하락 그 기울기 추세선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되죠. 이렇게 해서 차트 분석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은 재무 분석인데 여기에서 볼 것이 바로 ESR 그리고 EVA, EBITDA, EV4, EBITDA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기에 앞서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2017년 12월에 417억이었다가 2018년 12월에는 414억으로 3억이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그렇단 말씀이죠. 그런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이제 마이너스겠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현재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고점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듭 영업이익 증가율로는 마이너스지만 영업이익 자체로는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또 보는 것이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22%면 아주 좋은 거거든요. 유보율 꽝이고요. 부채 비율 좋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더 나쁜 것이 유보율입니다. 이 유보율이 750이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목표가를 정해가지고 찍는다면 7,640원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가치입니다. PER, 지금 현재로서는 적당한 가격대입니다. 다음 PBR, 장부 대비 가치인데요. 이것은 현재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장부가 대비 살짝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PCR이 현금 창출 능력과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12.02에서 5.56인데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조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PSR은 매출 관련인데요. 매출 관련을 보시면 약간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PSR은 현재 문제가 있다. 지금 매출과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가능성은 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EVA, 즉 세후 영업이익 마이너스 금융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97억입니다. 즉 우량한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PCR과 PSR이 좀 높은 것은 어느 정도 감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내가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우량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 에비트다. 이것은 영업이익 마이너스 감가상각인데요. 이것도 525억이니까 상당히 좋은 편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그 구분은 전년도 걸 보면 되는데요. 1억이 들긴 했지만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6.94로 아주 우량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본 투자했을 때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거든요. 6.94면 대략 투자한 자본을 7년이 걸쳐서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6.94 정도면 아주 우량한 것이거든요. 삼성전자가 3점대니까요. 이것은 6점대니까 그보다 2배 정도 있는데 이 정도면 우량합니다. 그 이유를 또 하나 들자면 퍼의 경우 10 정도면 보통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우량하다고 보는데 10년이거든요. 퍼도 자본 회수를 따지는데 거기에 따른다면 EV4 에비트다도 10년 정도면 우량한 편이기 때문에 10년보다 더 짧은 7년이기 때문에 EV4 에비트다도 우량한 편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면 적당한 선이라고 보는데 현재 7,640원이니까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가치 비율로 보면 현금 창출 능력과 매출에서의 비율을 보시면 우량한 편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EV나 에비트다 또는 EV4 에비트다를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유진투자와 삼성 그리고 하나금융투자가 만원인데요. 제가 제시한 목표가 만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PNF를 보시면 11,000원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만원 정도가 적정가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만원을 냈다가 또 8,500원 내렸습니다. 예. 그것도 작년 얘기니까요. 하지만 PNF 상의 11,000원 그리고 증권사의 만원을 보면 한 그 정도가 만원에서 11,000원 정도가 1차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 볼 걸 봤으니까 복합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합 차트를 보시면 하이켄애쉬 상승, 파라볼릭4 상승, DEMA 상승, 그리고 OBV, MACD 오실레이터, 차이키즈 오실레이터 모두 다 상승이고 개인은 순매도를 했는데 이것은 긍정적이다. 왜? 기관이나 외국인이 샀을 거니까 반대의 선 포지션으로 그러면 그들이 샀을 예정이 샀을 것이기 때문에 수급이 좋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성엔지니어링 시장 비율 아까 한참 봤죠. 시장 가치 비율을 중심으로 본 현재 주가는 과소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고 그 폭은 만원에서 11,000원 사이이다. 목표가가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료나 차트 또는 제 분석을 들으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합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해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